지난 여름에도 많은 그 페트병 음료 생수를 많이 드셨을 텐데 수확할 때 다이옥신이 발생이 됩니다. 해양 쓰레기로 또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리사이클 하는 퍼센테이지가 23%밖에 안 됩니다. 리사이클을 하지만은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옥수수 잘 아시죠? 예, 옥수수를 튀기면 팝콘이 되고요. 옥수수 안에는 젖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엑시드 젖산을 추출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하루 만들고요. 인체에 무해합니다. 땅에 묻으면 자연 분해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을 위한 과학, 미래를 위한 과학,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베이징이란 도시는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그 베이징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릴 때 선수들이 마스크를 하고 달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대기 오염뿐만이 아니라 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환경 오염은 전 세계인들의 골칫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플라스틱.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거리인데요. 과학으로 이 환경 오염을 해결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사과나무에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준서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무슨 환경 오염을 해결해 주실 해결사처럼 대표님을 소개하고 나서 보니까 에코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에코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그 제품의 아름다움을 좀 추구했다면은 이제는 에코 디자이너는 지구 환경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중점적으로 포커싱돼서 이제 디자인하는 게 에코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디자인하는데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디자인하는 분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여태까지 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썩을 수 있는 플라스틱. 예, 맞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이준서 대표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플라스틱 사용 안 하시는 분? 네, 저희 집에는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 없으시죠? 지금 그 산업혁명 이후에 플라스틱이 개발되고 그전에도 개발됐지만은 지금 더욱더 많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부분에 플라스틱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가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는 문제에서 자원 고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석유에서 다 뽑아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플라스틱에는 PP, PS, ABS 등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접목될 수 있는 플라스틱 요소가 되어 있는데 석유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이게 고갈되면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되는 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생체뿐만 아니라 생태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런 문제를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폐기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체 플라스틱, 뭐 여러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소재는 바로 페트병.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지난 여름에도 많은 그 페트병 음료 생수를 많이 드셨을 텐데, 그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페트병은 우리한테 너무나 편리함을 가져가고 있죠. 유통 음료를 쉽게 담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쉽게 마실 수도 있고, 그게 1년에 약 27만 배럴 그 석유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석유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만큼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되죠. 폐기라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썩을까요? 아닙니다. 석유에서 나온 거는 썩지 않습니다. 한 200년 후에 약간 크랙이 가면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대부분 매립과 이제 소각이 이루어지는데, 소각할 때는 또 엄청난 에너지와 CO2가 발생되는데요. 또 가장 큰 문제는 CO2 발생도 문제지만은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발생이 됩니다. 다이옥신은 여러분 잘 아시나요? 다이옥신은 인체의 체내에 흡입되면요, 배출이 되지 않는 그런 가장 큰 문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또 문제는 해양 쓰레기로 또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여러분들 그런 그 이미지 많이 보셨죠? 거북이가 비닐봉투 먹고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저 하와이에 가 있다든지 그런 해양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리사이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쉽게도 리사이클 하는 퍼센테이지가 23%밖에 안 됩니다. 예, 상당히 작은 수량이죠. 23%밖에 안 되고, 또 페트병을 다시 23%로 그 리사이클을 하지만은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석유계의 그 성분이 파괴되면서 그 본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더 저급한 퀄리티의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우리에서 이제 야기가 되고 있고,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디자인과 그런 친환경적이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그 1970년대에 빅터 파바넥이라는 사람이 디자이너는 쓰레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뭘까요? 대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디자이너의 역할과 책임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아름답게 만들어야지만 잘 판매가 됐으니까요. 근데 그 분이 얘기한 거는, 즉 아름답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고 지구를 위한 디자인을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 갖게 된 게 한 10년 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그린 디자이너, 뭐 에코 디자이너, 뭐 이런 호칭이 붙는 것도 불과 10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디자이너들도 이 환경 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뭐 슬라이드 보시겠지만은 석유에서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이제 폐기로 된다는 겁니다. 예, 즉 그거를 보다 우리가 조금 더 사용을 덜 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면 석유에 대한 자원은 보존될 수 있겠죠. 또는 더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옥수수 전분입니다. 예, 옥수수 잘 아시죠? 여기 프로그램도 팝콘인데 팝콘. 예, 옥수수를 튀기면 팝콘이 되고요. 또 자원으로 활용되고 사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리얼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된 거죠. 자, 옥수수 전분이라는 거는 옥수수 안에는 젖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PLA라고 하는데 폴리라텍스 엑시드라고 합니다. 그 엑시드 젖산을 추출해가지고 플라스틱을 사출할 수 있는, 성형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하루 만들고요. 그걸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건요, 인체에 무해합니다. 예,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 부으면은 뭐 환경 호르몬 나온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문제도 있지만은 옥수수 전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게 좋은 거는요, 땅에 묻으면 자연 분해가 됩니다. 예, 신기하죠? 옥수수 전분이 자연 분해되는 원리는요, 땅 속에는 미생물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예, 미생물이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생물과 또 적당한 CO2와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자연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다면은 보다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속에 살고 있을 거고요. 다시 이거는 토양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소니, 삼성, LG에서도 이런 소재를 이용한 제품들도 많이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의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분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분해가 있고요. 생분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생분해라는 건 땅에 묻었을 때 자연적으로 100% 생분해가 된다는 그 말 그대로고요. 생분괴라는 게 있습니다. 생분괴는 일반 분해되는 소재하고 일반 합성 소재하고 약간 좀 컴파운딩된 그런 소재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광분해입니다. 광분해는 빛에 의해서 완전 분해가 됩니다. 광분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촌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칭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농사할 때 왜 비닐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또 하나는 이 PLA라는 옥수수 전분은 이렇게 플라스틱화만 하는 게 아니라 섬유, 옷을 만들 수 있는 소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웨딩드레스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어떻습니까? 한번 잠깐 입고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 버렸을 때에 자연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뭐 친환경 제품, 옥수수 전분 제품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제품들이 디자인이 가미됐습니다. 또 소비자를 위한 배려가 디자인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쉽게 편리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었던 거는 여기 보시면은 그 중간에 그 알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물병인데요. 저 물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요번에 2014년도에 미국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실버를 받은 제품입니다. 예, 상당히 유명한 디자인 어워드인데 거기서 실버를 받게 되고 그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제 디자인 전 세계 디자인에서도 이 환경성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많은 가산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수수 전분이라는 부분이 먹는 거를 또 자원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물론 대체되는 거에서 좋긴 하지만은 먹는 건데 식량도 부족한데 이걸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건요. 광고의 한 카피를 한번 예를 들고 싶어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예, 이런 카피가 있죠. 먹는 거지만 피부에 양보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구 환경에 양보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옥수수 전분이라는 소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포지셔닝을 잡고 있는 게 되게 미비하거든요. 그 퍼센테이지가 뭐 식량 자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옥수수 전분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하고 다시 믹싱되는 원료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대나무. 예, 대나무는 1년에 3번씩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나무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커피숍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커피 찌꺼기를 같이 이 제품, 소재하고 컴파운딩, 믹싱 해가지고 만드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맨 끝에 있는 브라운 컬러가 커피 찌꺼기하고 옥수수 전분이라는 소재하고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품도 해외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친환경 제품이라는 거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보단 친환경적인 게 없습니다. 예. 이 친환경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져도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에너지가 그 CO2로 발생되는 것도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소비도 좋지만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될 거는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께서도 지금 당장에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 예, 바로 여러분이 후손, 아들, 딸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갈 그 깨끗한 지구에서 살아갈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데 관심 가지면서 제품을 하나 구매할 때에 조금 더 의식을 갖고 구매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진짜 친환경 제품들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그거를 본딴 짝퉁, 가짜 친환경 제품들도 또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께서 아마 직접적으로 이걸 진짜다, 가짜다 표현하고 판단하는 건 매우 어렵고요. 화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좀 그걸 분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한테 가져가면. 저는 디자이너지 과학자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계신 우리 학생에게 마이크를 전해드릴게요. 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생산하면 그 생산 과정에서도 많은 유해 물질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혹시 옥수수 그 젖산으로 추출된 플라스틱 레진으로 제품을 생산하면 그걸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그 환경 그렇게 파괴되는 많은 유해한 물질들이 나오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옥수수 전분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 과정에서 환경에 나쁜 것이 혹시 나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옥수수 전분을 가지고 제품을 할 때는 그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 베이스에서 그런 걸 다 커버하고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서 생산 과정에서 그게 유해 물질이 유입될 일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고 지구 환경에도 무해한 거는 똑같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사실 물을 사서 먹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을 사서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수질 오염도 심각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와중에 뭐 광분해도 있고 그다음에 생분해도 있고 생분계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제품 말고 또 환경 오염하는 것들 있잖아요. 비닐이라든가 뭐 이런 뭐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품들은 없을까요? 연료 같은 것도 지금 식물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물론 또 그 우리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폐 식용유 같은 걸 정화시켜가지고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쓰시죠. 플라스틱 백이라고 해서 비닐봉투. 비닐. 예, 비닐봉투 역시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비닐백을 사용을 금지화시켰습니다. 이제 법 규제도 이제 그렇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런 생분해 또는 광분해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력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여러분께서 많이 그런 걸 관심 두고 사용하신다면 그 제품에 대한 R&D도 과학자들이 더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좋은 품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을 생각한다면 누가 비닐 쓰면 옆에서 이렇게 막 광분해야 되는 거죠. 광분해, 광분기. 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 발전하셔서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이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구의 수명이 45억 5천만 년이 됐다라는 걸 밝혀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납이라는 금속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요즘에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무연 휘발유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 무연 휘발유가 바로 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휘발유인데요.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 바로 클레어 패터슨이란 과학자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한 과학자의 노력이 인류를 중금속 환경 오염으로부터 구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말 훌륭한 과학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사과나무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음.